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 자유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면서 우리 오늘 한 1시간이죠? 네. 30분이죠? 네. 하여튼 서로 하여튼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시사, 또 헌법에 보장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헌재법 개정으로 임의로 임기를 늘려서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시도하는 반헌법적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이 국민의힘의 44명 초선 의원들이 이거 정말 국헌문란이다라고 하면서 그 전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추가로 국민의힘 진주 출신 재선 의원이죠. 강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초로 국회의원 총사퇴로 22대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같이 치르자. 22대 국회의 수명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 건 윤상현 의원이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해산하자고 하셨어? 아, 그쵸. 의원직 사퇴해서 네. 선거 다시 치르자. 아, 맞아요. 그때. 그거 빨리 정정하세요. 윤상현 네. 의원 이거 들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이 최초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초로 호응하는 목소리가 재선그룹에서 나온 그렇죠. 거죠.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윤상현은 사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님이 그걸 던졌을 때는 그냥 뭐 정말 국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총사퇴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만 호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또 뭐 이현주 의원이 지난번에 또 한번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초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강민국 의원이 이걸 이제 국회의원들 단체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이 내용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 분위기가 어땠냐 이걸 좀 이제 알아봤는데 김기현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올리셨고 뭐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도부가 좀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내부 의견은 있었던 것 같고요. 초선 44분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란죄,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 반헌법적이다, 뭐 국정문란이다,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은 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그닥 많이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이 국회가 해산이 되려면 기준이 몇 명이냐? 저희가 저번에 한 100명만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강민국 의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과반수가 사퇴를 해야지만 국회 예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이후로 민주당 내에 김용민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지금 원내 부대표고 그 핵심 친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무슨 고발하는 현장에는 계속 나가는 분이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부승찬 의원이라고 이분이 그 곽종근 회유할 때 네,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뭐 변호사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회유했던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들도 지금 국회 해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모 유튜버가 이제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분이 민주당 내부 인사들한테 확인했다는 내용이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과는 전혀 이제 다른 이유에서 주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가 국민의힘이 108석이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싶어도 상임위와 본회의는 통과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면은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다 끌고 모아도 198석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재의결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쪽수는 많지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시면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네.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집권을 하면 국회에 180석, 150석만 넣으면 다 통과되잖아요, 법이. 그렇죠. 그러면 100%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0석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네.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민주당 역시 의원들이 양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전혀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거 저는 아니에요? 양식이 있다고는 얘기 안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총선거를 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친한계에 한 20표. 뭐 친한계가 지금 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니 15개밖에 안 돼요. 15표. 예. 친한계와 국민의힘이 이제 그 친한계와 비친한계, 그러니까 뭐 친윤석열계겠죠. 분리가 되면은 80석 이하로 누를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때 저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체가 다 간 줄 알았는데 한 60명밖에 안 갔대요. 그러니까 찐 친명계는 60명 정도라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번 기회에 총선거를 해서 확실하게 비명계를 다 제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뭐 자기들은 조기 대선을 꿈꾸니까 대선을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을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정치 쇼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이 되면 민주당도 더 크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를 다시 치르면 지난번에 비명 행사했던 친명 행제했던 그리고 비명 행사 당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때다 싶어서 정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타도에 나설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계가 대통령 계엄이 헌법에 위반됐다고 한동훈이 얘기했고 그리고 친한계가 거기 나가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친한계는. 네, 네. 그래서 총선을 다시 치르면 일단은 친한계는 공천이 100% 탈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가서 정당을 만들던가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가 뭐 여기 잠식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도 표가 갈리니까 아니 갈려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여기가 갈리면 민주당도 갈리는 겁니다. 민주당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탈락됐고 비명 행사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남 지역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정당 만들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다. 오히려 총선을 하면 그 150석을 넘는 정당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 예, 조기 총선. 조기 대선은 있을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조기 총선을 하려면 어쨌든 국회가 해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석 정도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근데 과반이어야 되니까 150석이란 근데 그건 말이에요. 뭐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 헌법에 보면은 200석이 의원을 그러니까 3분의 2선이 현행 그 국회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은 150석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어쨌든 그건 강민국 의원 개인 얘기죠. 아니요 개인이 아니겠죠. 자기가 국회 총 해산을 하자고 했으면은 검토를 해서 했을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검토를 내일 해서. 네. 방송에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성창경 TV 거기서 이제 성창경 대표 같은 분은 100석만 사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01석이겠죠. 네. 그러면은 국회 예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강민국 의원한테 확인한 거는 과반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200석이고 네. 그거 다시 확인해서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솔직히 이건 이제 저의 예측입니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된다. 이러면은 민주당은 정말 타격이 심할 거예요. 타격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더 민주당에서 뭔가 법안을 발의하거나 하는 데서 동력도 상실하겠지만 해봐야 안 되는 이제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지자들은 어쨌든 뭐 지지자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지층이 커 보이니까 지지층을 믿고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차원에서 비명계 60명 플러스 알파가 국회 총사퇴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기 총선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중에서 누가 얼마나 호응을 할까? 뭐 그게 물음표라는 예, 저는 뭐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경우는 뭐 역사상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국회의원인데 본인들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여당과 야당 똑같이 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 네.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수리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그냥 국민을 속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고 네. 사기 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조기 총선을 없다.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없을 겁니다. 국회를 스스로 자기들이 사표 내가지고 없어요. 네. 조기 총선하는 또 국회가 해산되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되거나 뭐 저희는 뭐 인용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핵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발 또 국민의힘발 정치 이 뭐라고 할까 그 빅뱅 그 저기 뭐 당의 분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니 당의 분열은 전방위로 나타날 겁니다. 네, 전방위로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사법적인 거 어떤 아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무고당한 것도 다 법적으로 그렇죠. 뭐 내란 선전 그건 검찰 선동죄로 조사를 그렇게 된 거.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정치 보복한다고 막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네.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아니 헌정을 유린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죄로 범하면 그것은 그만두면 그런 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그러면 민주당발 정계 개편이 먼저 돌출이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아젠다를 띄우면서 이제는 그 개헌에 대한 이니시티브를 주려고 하겠지만 네. 민주당이 이재명 단일치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 당과 새로운 호남 정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낙연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지 뭐 않습니까? 이미 세미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 갈라지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지금 갈라져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친한계가 나가던가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당을 새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계 개편이 네.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총선이 치러진다. 저는 그렇게 되고 그게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고 봅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복귀하시면은 아무래도 본인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당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지금 현재도 물론 뭐 민주당도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강하게 뭐 총선도 총선이 다가와서 예를 들어 공천에서 배제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너네 나가라. 뭐 당을 만들지 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네. 상황을 보는 거죠. 구도적인 변화를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분당을 하냐. 민주당이 분당을 하면 여기도 당연히 따라서 분당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당은 쪼개져서 여러 개로 흩어지는 것이 보수 정치한테 보수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야당의 변화 모습을 한번 보고 네.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정말 강력하게 지금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브로킹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혹시 분당이 될 가능성도 크고 덩어리가 큰 것은 위기에 있을 때는 뭉치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 박해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당의 해방 이후에 한 270개 정도가 되는데
역사상 항상 그렇게 돼 왔습니다. 큰 정당은 반드시 깨진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이제 탄핵 국면이 지나면 민주당이 그 수술대에 오를 네. 그런 다음 대상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빨리 해라라고 난리를 치는 전 민주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재판관을, 자기들 편인 재판관을 투입해가지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그 횡포예요, 횡포.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지금 4회 연속 불출석을 했어요. 사유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한 번만 더 안 나오면 증인신문 방식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 측은 이러면 감치하고 구인해야 된다 요청을 했는데, 또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야당 대표고 이런 상황에서 감치하고 구인하기는 좀 힘들다. 그 계속해서 뭐 독촉은 해보고 뭐 안 되면은 증인신문 방식을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안 나온다고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를 네, 그러니까. 3,500명 경찰이 들이닥쳐가면서.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아니, 야당 대표가 이거 뭐 대통령보다 권한이 크다고 어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알죠. 그 본인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응하라, 빨리 구속해라, 뭐 그렇게 하면서 본인 재판,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몇 개 혐의가 있고 64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65번째래요. 네. 재판 기피. 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과태료도 500만 원 먹고 지금 과태료 한 번 더 받았다는 것 같아요. 네, 두 더 번 받은 것 같아요. 2번에서 500만 원이에요. 네, 아, 800이네. 두 차례 부과했다네요. 예, 그러니까 300, 500, 그럼 이제 800 과태료. 과태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 최고 제1당 민주당, 대한민국을 지금 막가파식 공포정치로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의 당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 1위, 현재는 네. 1위지만 박스권에 갇힌 1위, 28%에 33%그 사이에 그런 1위인 분이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안 저렇게 지키는 법을 안 거죠. 지키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막 법꾸라지 얘기도 하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야, 참 우리 국민이 참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나, 이런 준법 정신,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지도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예.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법부에서 재판하면서 증인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 안 하다가 이제 과태료 2번 받으니까 부랴부랴 불출석 사유를 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출석할 만큼 충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법원은 또 판단은 한대요. 뭐 혹시 여기 산불 같은 거 있나요? 그럼 내용을 모르죠, 아직. 산불 뭐 내용도 있고요. 네. 뭐 의정 활동이 바쁘고, 그다음에 또 뭐 4월, 5월에는 임시회가 또 예정돼 있어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도 이 국회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대표, 이렇게 재판 많은 사람이 당대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의 개딸들 이하가 이재명 대표를 방탄치기 위해서 결국 당대표를 아니, 원래 만들었지.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기수만 당해도 후보자가 될 수 후보자가 없죠. 될 수 없고 당대표가 될 수 근데 없는데 그걸 바꿨잖아요. 그것을 다 바꿨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헌법도 지금 바꾸는데 그거 뭐 당원 당규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요. 뭐 또 뭐 나름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뭐 다양한 평가를 받고
그나마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또 훌륭한 면을 갖고 계시던 전직 대통령도 계셨는데 예. 아니 그분들도 이렇게까지나 이재명 대표처럼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과거에 보면은 뭐 해공 신익희라든가 박순천 여사라든가 뭐 정일영 박사 뭐 이런 분들 민주당의 명맥을 이어오는 네. 뭐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DJ 김대중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봐서라도 네. 이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표를 많이 얻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개혁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 저항에 부딪혀서 그런 반사이익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준 힘을 국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왜 본인들을 위해 씁니까? 맞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이 산불 관련해서 예비비를 2조 4천억이나 삭감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 공방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 예산 다 깎아서 실제 재난 예산은 쓸 게 지금 2천억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송원석 의원이 기재위원장이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기극을 고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까지 만들었어요. 일목요연하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10조 긴급 추경이 이 산불 관련해서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때까지 뭐 재난 예산 충분하다고 거짓말했던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까요? 오늘 아침에 그 여야 원내대표가 이것 때문에 만나는데 뭐 결렬됐습니다. 그렇죠. 임시회 여는 것도 합의를 못했고 네. 오후에 다시 원내대표끼리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 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광화문에서 몇 시간 전에 한 2시간 전인가요? 최고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강력하게 또 비판을 반박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반박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부의 산불 추경도 마찬가지로 10조 뭐 필수 추경을 한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 말이 뭐 그것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가 뭐 하고 있냐. 너네가 깎았잖아. 그러니까, 2조 4천억을 참 정말 미치고 팔짝 지금 뛰는. 정부가 뭐 하고 있냐. 그 산불 끄는 소방대원들 그 도시락 봤어요? 밥에다가 김치 쪼가리 몇 개 넣고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사안이 있더만요. 그 소방 헬기 예산 127억. 예. 그거 민주당이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깎았어요. 그거 지금 널리 알려야 된다고 그 박소영 의원인가요? 예. 그거 막 그 카드뉴스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집권 여당하고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야당은 이것을 견제하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깎아버리면 네. 책임은 여당이 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이 제1당의 역할을 줬으면 지난번에 특활비가 완전히 다 깎아버려서 이번에 이 산불 난 거 산불 규모가 48,150헥타르 2019년보다도 18배가 넘는 피해를 그 피해 현장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약 48,000헥타르가 산림 피해 났고 75명이 사상자가 났고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관세부가 통상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 민생 지원도 중요하고 해서 한 10조 정부가 10조 원을 필수 추경으로 하니까 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달라. 네. 그렇게 하는데 또 뭐 민주당은 여기에다가 또 본인들이 또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지난 총선부터 주장하는 상품권. 네, 지역화폐.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 또 14조 여기다 슬쩍 껴넣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우리 산불 피해자들 집이 없어서 1년 동안 지금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 이 10조 지금 필수 예비비 증액한다는 거는 묻지마 여야 합의로 빨리 이런 거는 해주고 지금 뭐 저렇게 여야가 싸우면서 대통령 탄핵건과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뭐 국헌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이 재난 대응하는 예산은 좀 통과를 시켜주고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정치 노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뭐 이재명 대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